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문상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메가로이어스에서 조세법을 강의하게 되었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변호사 시험 1기 출신입니다. 로스쿨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이제 공인회계사로서 세무 관련 업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세무회계 업무와 법률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로서 업무를 할 때부터 강의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회계사로서 업무할 때나 또 최근 변호사로서 업무를 할 때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강의라는 일 자체가 준비할 때도 힘들고 또 강의할 때 체력 소모 많은 일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일이긴 하는데요. 강의를 할 때마다 제 지식을 남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껴서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세무 관련해서 실무진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수험생들 상대로 또 조세법 강의를 할 수 있는 좋은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을 떠오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양이 많다, 그리고 조세법이 어렵다 하는 편견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세법이 기본적으로 양이 많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은 쟁점이 뚜렷하고 또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과는 다르게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을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쟁점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분석을 한다면 조세법 시험에서 고득점도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 암기는 지향하고 이해 중심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세법이나 조세법 체계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치게 암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학습량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중심의 강의를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조세법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또 잘 이해돼서 공부도 잘 될 수 있도록 한 게 제 강의의 목표고요. 그리고 제 강의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강의안은 쟁점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그러한 쟁점별 내용이 어떻게 판례라든가 사례에 적용이 되고 포섭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강의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세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법은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세법도 있고요.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도 있는데요. 양 시험 간의 출제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분명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로서의 세법도 경험해 봤고 변호사 시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강의해야 되는지에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최근에는 조세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여러분도 실무에 나가시면 변호사로서 어떻게 조세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업무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제 강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다른 시험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나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고요. 2차에서는 사례형, 주관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모두 같은 날에 객관식과 사례형, 기록형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로서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의 경우에는 원점수로, 그다음에 사례형, 기록형의 경우에는 표준편차라는 통계적 개념을 적용해서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차이점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객관식이 약하신 분들은 객관식이 원점수로 평가되기 때문에 객관식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특히 사례형이나 기록형이 약하신 분들은 핵심 쟁점이나 핵심 판례 등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한 핵심 쟁점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반드시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실력 향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흔히들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객관식과 사례형, 기록형 다르게 혹은 별도의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구분지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사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례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까지 모두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 배점 점수가 160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적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배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간을 활용해서 과락을 면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선택 과목도 충분히 그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 과목과 객관식 이런 변호사 시험만의 그 특이성을 파악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고 전문가는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그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공부 그것이 바탕이 돼서 실력으로 쌓일 거고요. 주위에 뭐 걱정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빛을 볼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